우선은 프로파일링을 좀 볼게요. 계속 거기 이어서 할 거거든요. 이게 코스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야 되는데 거기가 12쪽이에요. 12쪽 프로파일링이에요. 프로파일링 이어서 할게요. 지금 프로파일링이 알겠죠? 프로파일링의 12쪽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흐름을 잠깐만 얘기해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파트를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이 안에 뭐뭐 있는지를 아까 항상 꼭 기억해봐. 시험은 중구난방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1번에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나오면 2번에 방정식이 나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그럴 때도 있는데 1번에 방정식, 2번에 부등식, 3번에 순열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면 4번에 행렬 뭔 말인지 알겠지? 차례대로 쉬운 게 나오고 그 다음 파트별로 어려운 게 나오고 하는데 뭐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갑자기 복수수가 3개 연속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잘 보시면은 이 여방이라는 거에서 당연히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고차방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거하는 거 알겠지? 그거 끝났어. 그 다음 뭐 나와요? 두 번째로 혹시 한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3차 방이 나와요. 3차 방. 고차방은 뭐냐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근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가 두 번째가 원래 되게 키포인트야. 3차 방정식은 되게 특이한 녀석이잖아. 왜 특이해? 무조건 조리차법이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2차 방정식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 또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생각해봐. 시험에 그게 나온다니까? 그럼 그걸 그렇게 풀어야 돼. 맞춰봐. 뭐 있어? 3차 방이 나오는 거. 상반? 뭐? 그 있잖아요. 앞에 뒤 똑같은 거. 미치는 거 아니야? 다가? 뺏어보자. 빨리 말해봐. 3차 방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하나 있어. 조리제법. 뭘까?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시험이 나오면 그걸 보자마자 이거 이런 유형이면서 풀 거 아니야. 화나게 말고 점점 올라가잖아. 인수분해. 아까 말했잖아. 3차 방식, 2차 방식 먼저라고 얘가 유일하게 나온 게 옛날에는 근과 대소의 단계가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한 문제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혈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I로 묶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게 가장 큰 특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야? 여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게 오메가. 근데 오메가는 좀 따로 떨어뜨리는 게 맞아요. 오메가 이론이라고 하면서 그 허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기성, 대칭성 아마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되게 복잡할 거고 이게 이제 맞잖아. 우리 배웠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뭐야? 우리가 배웠던 최근에 했던 뭐예요? 연방. 여러 가지 방정식이 되게 많다니까. 연방까지 지금 오늘 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다섯 번째라고 해서 원래는 여기다 특수해란 말을 쓰거든요. 특수해란 말은 되게 중요해. 왜냐면 1차 방정식에서도 얘들아 특수해라는 게 있어. 이게 뭐야? 기본적으로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A가 0이면은 B에 따라서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특수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하잖아. 알겠지?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여기서 특수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갈려요. 이렇게. 이게 원래 다 중요한 거란 말이야. 예전에는. 근데 지금에는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뭐 안 나오기도 하는데 어차피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여방에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1번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블랙에서 25, 26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야? 정수인근을 갖는 거. 얘부터 쓰지 말자. 여기 순서대로 써줄게. 그게 정수인근이 일로 들어가요. 두 번째. 근데 정수인근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로만 들어야 되더라. 첫 번째 뭘까? 배웠는데. 그러니까 소위 수업하면서 하는 것들을 자체 놓치면 안 돼. 얘들아. 그래야 너네가 말했잖아. 시험장 들어가서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모든 문제들은 뻔하다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정수인근 물어볼 때가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정수근은 무슨 근이다?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D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것도 맞는데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해봐. 찍만. 아니 아까 했잖아 여기서
얘들아, 너가 질문했잖아. 20 몇 번이었냐? 22번, 21번이었나 그랬구만. 21번이다. 아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잖아. 아예 인수분해. 정수인 끈이니까 곱해서 3 나오는 게 1, 3하고 y 나순밖에 없었잖아. 에휴, 정말. 인수분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멍청아. 멍청아! 인수분해라기보다는 상황상 판단하는 거라서 찍맛도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실근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 다음 첫 번째가 이제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실수근이에요. 이게 끝나야 얘가 끝나는 거야. 원래 문제집은 저렇게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에는 이게 없어서 이 프로파일링에서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할 거라서 이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공통근부터 이제 또 설명할게요. 공통근이라는 거는 얘는 이런 거예요. 편하게 봐.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라고 할게요. 근이 누구야? 얼마 봐도 2하고 3이거든요.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0이라고 하면 1하고 3이 나오죠. 누가 공통근이야? 3이 공통근인 거지, 그치? 근데 이 두 녀석이 되게 큰 특징이 있는데 둘을 만약에 합할게요. 합하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얼마냐? 10이라고 쓰게 된다면 2로 묶었을 때가 맞나? x제곱 잠깐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뭐가 잘못됐구나. 바뀌었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잘못 썼네. 됐지? 얘들아, 얘들아, 잘 봐봐. 딱 봐도 좀 공통이 누구야? 3이지. 공통근을 갖는 두 녀석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합해도 또는 뭐해도 차해도 공통근이 바뀔까 안 바뀔까? 절대 바뀌지 않겠죠. 왜 그럴까? 되게 단순한 얘기야. 왜 그럴까? 얘 인수분해하면 x-2, x-3이란 말이야. 얘 인수분해하면 얼마야? x-1, x-3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둘이 더해봐. 어쨌든 더하든 빼든 무슨 느낌이야? x-3은 그대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x-3은 그대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더한다고 하면은 분배 법칙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x-3이 생기고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도 누구야? 얘는 계속 뭐가 되더라? 유지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통근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어떤 두 식이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심플하게 뭐 하면 돼요? 더하거나 뭐 하면 되더라? 빼면 되는 거야. 그래도 뭐는 유지가 되니까? 공통근은 유지가 되니까. 그럼 물어보자. 더할 거냐 뺄 거냐 기본적으로. 더해야 돼 빼야 돼? 기본적으로. 빼는 게 맞겠죠? 왜 빼? 아니 그래야 차수가 줄어들잖아. 무조건 차수는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틀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고 근데 만약에 빼거나 더하거나 못할 때는 뭐가 가능하면 대신 이런 것도 있지. 얘가 3차식 나오고 얘는 2차식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 있는 작은 근을 가지고 큰 근을 판단해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 정수는 아까 말했지만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D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라고 해가지고 대신에 불완전 인수분해라고 해요. 이따 볼 거예요. 불완전 인수분해라는 말을 쓸 거고 실수분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순간은 뭐밖에 없어? 여기 안에가 0 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쪼개서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61번부터 가봅시다. 문제 잘 읽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한번 내가 풀고 밑에 거 풀라고 할 거야.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 시험 볼 거야. 공부해갖고 와. 이번에는 그냥 포스트랑 프로파일링만 볼게요. 블랙은 다음 주에 볼게. 블랙은 좀 공부해와. 다음 주까지 다시. 61번 가자. 두 2차 방정식이 밑줄 그어야 돼.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더하든 빼든 공통근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뭐 할 거냐면 오히려 뺄 거예요. 뺍시다. 왼쪽에서 오른쪽 빼시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사라지시고 ax, bx니까 묶어버릴게. a-bx 더하기
b 빼기 a는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묶어볼게요. a 빼기 b로 묶으면은 여기는 x가 남고 여기는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로 묶여준다. 괜찮아 여기까지도? 그래서 능력이라고 할게. 잘 따라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야. 근데 얘들아 곱해서 0이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가능해요? a랑 b랑 모일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모두 가능한 거야 얘들아. x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둘 중에 누구일 것이냐라고 할 거야.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는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라는 거지. 왜 그럴까? 아까 밑줄 걷잖아. 오직 하나의 공통점. 무슨 말이냐? A랑 B랑 같다면 잘 들어. 왼쪽 식에서 얘들아 B자리에다 A를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왼쪽 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이 되고 오른쪽 식도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BX인데 거기도 X제곱 더하기 얼마야? AX 더하기 A는 0이기 때문에 두 식이 어떻게 됐어요? 아예 같아졌지. 같아졌다는 건 뭐야? 물론 중근이면 근이 하나밖에 안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2차식은 근이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패인 거야. 알겠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x는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x가 1이니까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요?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니까 내가 찾는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좋아, 62번 시작. 자, 이렇게 한번 해봐. 똑같이 푸는 거야. 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죠.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힌트는 위에 거에다 2 곱한 다음에 끄면 돼요. 그럼 2차항이 사라지잖아요. 둘 다 중요한 문제들이야. 이게 항상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란 말이 나와서 답이 두 종류가 나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알겠지? 한번 해볼게. 같이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꼭 복습 좀 많이 해.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래야지 최고차항이 날아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2mx 마이너스 6은 0이다. 어쨌든 날리니까 빼면 좋을 것 같아. 대신에
이걸 뺄 때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밑에서 뺄게. 그럼 EMX, MX니까 M이 하나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 EX는 뺐으니까, 이렇게 뺐으니까 마이너스 EX여가지고 분배 법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뒤에 것도 이렇게 뺐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뺐기 때문에 플러스 오히려 M제곱 더하기 M 밑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해돼? 여기서 다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얘가 뛴단 말이야. 그쵸? 여기 M 플러스 3, M 빼기 2라서 M 빼기 2로 묶어주고 X 더하기 M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서 절대 이러면 안 돼. 매력적이잖아. M이 얼마야? 2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 M이 얼마일 수도 있어 얘들아? 2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야. 그냥 똑같아. 두 가지라 그럴까? X가 얼마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X가 2라고 한번 한 상태에서 대입을 M에다 2를 한번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얼마야?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원래 식을 넣었어요. 또 M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X 제곱 2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4X 2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6은 0이지 얘들아.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둘이 똑같은 거야. 제발 너네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니까. M이 딱 나오자마자 2라고 바로 쓴다니까.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어? 이거 많이 틀려 얘들아 애들. 그래서 뭘로 풀어야 돼? 얘로 푸는 거야. 얘로. 방법 없어요. 풀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넣자. 첫 번째 식에다가 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m의 마이너스 m 빼기 3 마이너스 3은 0이다. 정리하면 m제곱 사라지고요. 여기서 얼마 나오면 6m 나오고 마이너스 3m이니까 3m이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 9 빼기 3이니까 얼마야?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m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뭘 찾는 거야? 오직 하나의 공통을 찾아야 그 m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위에다 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밑에다 집어넣으면은 2x제곱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0 됐죠? 그 위에서 근이 얼마 나와?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는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고 1하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공통근은 마이너스 1인 거죠. m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 아니야. 진지하게 수업하는 거라서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알았지? 꼭 위아래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게 문제집을 많이 풀어봐야 돼. 나오는 상황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 두 번째로 가시죠. 이제 아마 정수분이 나올 거예요. 가볼게. 63번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위에다가 불완전 인수분해라고 쓰거든요. 항상 불완전 인수분해. 정수에 대해서 불완전 인수분해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얘를 보는 거야. 얘 XY를 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한쪽에 무조건 X, 한쪽에 무조건 Y로 짜맞추는 거야. 꼭 기억해. 외우는 거야. 여러분 수학은 암기를 기반으로 이해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암기야? 뭐가? 아니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하겠냐부터가 암기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저걸 왜 저렇게 풀어요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제발. 정형화되어 있는 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하나 팁을 주자. 거기 위에다 써봐.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할래? 이게 제일 중요해. 앞으로 너네 이러면 어떻게 할래?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면 이거든? 이거 어떻게 풀래? 이렇게 나오면
XY가 아니라 EXY라고 나왔어. 어떻게 풀래? 2로 나눠. 지금 제일 멍청한 겁니다. 나누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우리 곱하기 2를 했잖아.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X가 Y가 모르겠지만 EXY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알겠지? 이런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떻게 더 좋을까? 얘들아? 이게 웬만하면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얘보다는 훨씬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나와? 저거 이건 다른 문제에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넣을 수 있어? 그냥 이쁘게. 한쪽에 2x, 한쪽에 얼마야? 2y. 이러면 안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말하잖아. 내신 수학은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고, 근데 이게 암기가 되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만의 특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달라지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거 이쁘잖아. 어디 왜냐면 그러니까 EXY인지 또는 X2Y인지는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EX2Y는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 이런 거야. 되게 미묘한 거야. 가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얘만 체크할까요? 마이너스 EX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엇갈려 가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2y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다음에 불완전 인수분해 했잖아. 완벽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겼어? 플러스 4가 생겼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되나? 당연히 상식적으로 5가 있었어야 되죠. 그래야 넘기면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이쁘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웬만하면 정수 자연수는 다 뭐다? 대입이다. 곱해서 5 나오는 겁니다. 뭐뭐 있어요? 1 곱하기 5. 그 다음에 5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일 곱하기 마5. 그 다음에 마5 곱하기 마1. 왜냐면 XY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찾는 X, Y의 순서쌍은 X 빼기 2, Y 빼기 2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 나와요? 3,7. 두 번째는 7,3. 그 다음은 1,4. 그 다음은 마3,1.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네요. 문제에서 합의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10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10이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좋아. 64번 해볼게. 시작. 아 못하겠구나 이거. 좀 어렵구나. 내가 같이 할게 얘들아. 나중에 이거 숙제 따로 줄게. 가자. 64번. 이렇게 유형이 달라서 아예 다른 유형이야. 얘들아 정수분 안에 대놓고 XY가 나올 때가 있고 얘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두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일 때. 근데 얘들아 이건 뭘로 푸는 거야? 아까 말했던 대로 근계수로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형태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오늘 숫자 나가야겠다. 두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없애버리는 거야. 왜? 내가 잠깐 볼게. 저것처럼 만들어야 돼. 없애야 돼. 누가 없애는 게 좋을까? M을 없애는 거야. 의식적으로 이렇게 뺄게요. 반대쪽에서 밑에서 뺄게요. 그러면 밑에 뭐 남아?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빼면 얼마야? 7이다. 불완전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한쪽에 알파, 한쪽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러분, 뭐가 추가됐어요? 플러스 1 추가됐죠? 그럼 는 8 써놓고, 오케이? 얘들아, 이제 문제는 뭐야? 대놓고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고, 대놓고 베타가 크다고 했어요. 뭐만 쓰면 돼? 1, 8, 2, 4만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더 쓸 필요 없죠. 베타가 커야 되니까. 4, 2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일, 마팔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수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순서상 알파 베타는 2하고 9일 것이냐 또는 3하고 5일 것이냐. 문제에서 아직 안 끝났는데 m을 찾으래요. 일로 갈까요? 얘들아 아무거나 쓰세요. 얘 써도 되고요. 얘 써도 됩니다. 얘로 갈까요? m은요 합에다가 5를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찾는 m이라는 녀석은 합에다가 또 5를 더해줄 테니 11에다가 5를 더하면 16도 되고요. 8에다가 5를 더하면 3도 돼서 이 두 개를 다 더하세요 라고 하면은 29가 정답이 되겠죠. 번 65번 한번 도전해보자. 기다려볼게. 도전. 자연수란 말이 또 써있어요. 사 4번도 별표 쳐놓고 64번 되게 중요해. 앞으로 복습 안 하면 얘들아 계속 틀린다. 몇 개만 체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서로들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여기가 공통일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9제곱이랑, 그쵸?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얘 넘기면 얼마야? 합차로 바로 정리할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음수가 나오니까 좀 불편하다. 그럼 얘들아 반대로 하자. 미안해. 반대로 하자. a를 넘기고 7을 넘겨버리자. 그러면 b제곱 어차피 상관없잖아.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가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녀석이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9 플러스 7, 그치? 9 마이너스 7.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이 9, 7이면 상관없잖아, 그쵸?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 서로들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16이랑 2 곱하면 32라고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곱해서 30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순서상을 찾으라는 거지. 맞지 않냐, 얘들아? 그럼 곱해서 30이 나오는 게 뭐 있어? 어쨌든 합이 더 커야 돼. 얘가 32일 때 얘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있고요. 4, 8, 그러니까 5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6일 때 2도 있는 거지? 이거 셋 다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한 문제라서 8, 4, 32도 있잖아. 그 외에는 이제 없는 거지. 이 중에서 연립해서 자연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되게 쉬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가 둘이 더하면 얼마? 2이잖아. 2인데 얘는 더하면 뭐야? 홀수지? 그럼 절대로 자연수가 나올 수 없어. 약분이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얼마야?
b가 얼마일 때 9일 때 a가 7이다. 얘네랑 똑같아지니까 안 되는 거고 8, 4니까 얼마야? 더하면 10이 나는 게면 b가 6일 때 a는 얼마야? 2다라고 하면은 얘가 정답인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개 다 정말 중요해요. 셋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9, 7, 6, 2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해주면은 8에다가 아까 16이니까 둘레는 24. 되게 중요하다, 맞지? 숙제 나가야겠다. 근데 숙제 없잖아.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옆에입니다. 66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얘들아? 완전제곱식 기반이에요. x제곱 빼기 4xy 더하기 바로 갈게. x제곱 마이너스 4xy 옆에 5y제곱이 매력적이죠? 걔를 4y제곱과 y제곱으로 분리하시면 완전제곱식이 두 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들아 그 위에다 써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묶어버리시면 얼마가 나와? x-2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뒤에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 해서 어쨌든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0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0인 경우밖에 없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래서 y가 먼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다. 둘이 더하면 마3이라고 합니다. 좋아, 밑에 거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여기까지 하면 이제 유형이 하나 이제 끝납니다. 드디어 고차 방정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거 또 다른 유형이네. 다른 유형이네. 아, 정말 유형이 너무 많네. 이따 선생님 풀게. 이거 니네 못 푼다. 이거 안 해봤다. 이거 여러분 우리 약속하자. 12, 13쪽 알았죠? 공통분, 정수분, 실수분 다 해야 돼요. 볼게 얘들아.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서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라고 했잖아. 밑줄 봐봐. 양의 정수 xy 밑줄 봐봐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양의 정수 xy라고 했으니까 왠지 느낌이 정수분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항상 머릿속에 하나 모일 수 있어야 된다서 정수분은 실근이야. 근데 얘는 지금 누가 봐도 얘들아 완전 제곱식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그럼 그럴 때 우선 전개를 해봐. x제곱 더하기 2배의 y 빼기 3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은 0.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그냥 전개한 상태거든요. 근데 얘들아 어쨌든 양의 정수 xy라고 했는데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얘도 어쨌든 뭐에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실근이란 말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진짜 어렵다. 이거 섞어놓으면 어렵단 말이야. 유형 막 섞어놓으면 어려워. 그게 무슨 문제야? 정수분도 실근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써야 돼?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Y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전개 잘하는 거 맞나? X제곱 더하기 2XY 맞고 마이너스 X 오케이.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y제곱 사라지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6y라고 나옵니다. 9, 그 다음은 얼마야 얘들아? 플러스 3이지? 얼마야? 플러스 10인가?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넘기시면 y가 얼마야? 2 이하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야? 힌트가 뭐였냐면 y 또한 양의 정수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네. y가 2일 수도 있고
y가 1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뭐 해야 돼? 넣어봐야죠. 넣읍시다.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y 1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돼? x제곱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때 x는 1이 나와서 양의 정수가 되네.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x제곱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때는 무리수 나오지? 근이 나오긴 해. 근데 이때는 양의 정수는 안 나오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 나온다. 더하면은 3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좋아, 여기까지 해서 고차 방정식을 마무리합시다.